SK가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5.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항상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5조 1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45.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고 자산은 요거는 이제 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율이 높아서 그 재고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200% 가까이 그 재고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원가 약간 그 낮게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판매관리비 다 빼고 나면은 영업이익이 2,563억 원이 발생이 돼서 전년보다 134% 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원가 생산성도 그 2% 정도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매출원가 회계 그 손익계산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부 그 외국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이 매출원가를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가 매출원가 그 내역을 또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재고가 얼마 있었는데 총 제조원가가 얼마래서 기말재고 빼면은 그래서 매출원가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세 칸만 더 추가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또 총 제조비용을 또 어떻게 하냐면 재료비 얼만, 그 다음에 인건비 얼마, 경비 얼마, 한 6가지 칸이 이렇게 팍 늘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제조 원가까지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제조 원가를 비공개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외관법이 뭐 2003년도에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데 1997년 IMF 당하고서 우리나라 금융권이나 여러 기업들이 외국 자본한테 팔려 나가면서 우리나라 그 기업 비밀이 드러난다. 겉으로는 뭐 이래가지고 제조원가를 비공개하는 거로 그렇게 했다는데 IMF 이후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을 줍줍 많이 했죠. 그런 과정에서 방어용이었었는지 모르지만 외국의 그 손익계산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외국 그 기업에. 그러면은 그 거기에 그 매출원가 그 내역 가서 제조 내역까지 이렇게 그 표시해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그래도 저는 뭐 그게 기업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란 것은 그 공개 기업으로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주주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그거를 그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그 약간 그 착각, 그 사고방식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로프 손익으로서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약간 작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재고는 근데 크게 많이 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스루풋은 또 뭐 약간 좀 44.6%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 그 운영 비용이 3.7% 증가를 해서 생산성은 2.05면은 매우 크게 그 성과가 좋아진 거로 될 수 있겠습니다. 2,557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132%그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만 뭐 작은 금액입니다만은 그래도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억 7,8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일부 그 가격이 그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그 423억 원이 증가했는데 원래 상품이란 것은 이제 가공비가 애드가 안 되면은 아까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는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안 되는 것은 일부 그 들여다가 뭔가 가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한다면 재고를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일까? 지금 이 겉표지에 얘기했듯이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재고가 좀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내렸을 때 많이 확보한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인지 어떤지 그거를 한번 분석 및 예측을 해 가면서 재고 관리를 가격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경영성과 지표로 봐서 매출원가가 아니고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재고가 크게 증가해가지고 그러면은 보통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 제조업 기준으로는 이게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려갔다는 게 문제일 거고요. 이 스르픈율은 뭐 거의 변동이 없는데 요 변동이 없더라도 이거가 역방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가 그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해서 제품 회전율 하락은 상품 매입 가격의 상승으로 추정되고 슬픈율 변동 없음은 가격 변동 없음으로 추정이 됩니다. 확인 결과 상품 매입 가격 하락했고 판매 가격은 상승인데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판매 가격이 분명히 좀 내려가야 되는데 연동이라고 그러면은 안 내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원재료 평균 단순 평균 가격이 17.12%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그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초하고 매달 뭐 변경된다고 하지만 에버리지 뭐 뽑기는 좀 그래서 기말과 기초 비교로 해서 한 건데요. 그 재료 비율이 98.4%나 되거든요. 그럼 이 가격 인하 압박률은 16.8%다. 원재료 올리면 가격들을 그렇게 올리면서 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때는 상품 매입 가격, LPG 가격, 수입 가격이 내려갈 때는 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기업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과연 그게 신뢰도가 있는 기업이냐, 과연 그 주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율도 50% 이상이면은 그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뭐 SK라는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고 이 중에는 또 사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사채는 뭐 기간이 있는 거니까 이자가 나가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은행권에서 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차입금하고 사채까지 다 포함해서 이 계산을 한 겁니다. 현금 부포율은 뭐 글쎄 낮은 편입니다만 그렇게 궁색하지는 않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퍼센테이지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 가격은 그 프로펀하고 부탄이 있는데 단순 평균으로 17.1%가 하락을 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또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 비성분 내역에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45.3%가 증가했고요. 수량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 비용은 3.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뭐 금액이 상품으로 주로 유통업이지만은 일부 가공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장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LPG 가스에 뭘 첨가하고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마 뭔가 그걸 핸들링하는 과정에 현장 비용이 좀 했는데 이게 내려가면은 거꾸로 원재료 가격은 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게 조금 약간 모순되죠. 모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중 평균을 하면 또 나름대로 정확하게 접근이 될 수 있겠는데 가중 평균을 구할 데이터는 쉽지가 또 않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확인하는 것은 뭐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거든요. 요게 그런데 그래 상품만 하는데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이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액을 전체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을 그 상품 외에 나머지 그 재고 증감액을 빼주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잔잔하게 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7억 차이가 있고 6억 8.8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여기 2단계에서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 감모 손실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아니거든요. 그 분야가 이미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장부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 평가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또 이 데이터가 없어요. 얼마 증가했다. 그래서 비교 검증이 어렵겠습니다. 인건비가 46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6.8%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47명이 증가했는데 거꾸로 이제 인건비는 내려갔거든요. 14%나. 그래서 이 정도면 47명이면은 한 7, 8%선 정도로 직원이 들어왔는데 초임,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려간 폭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별로 성과가 안 좋았으니까 임금은 동결 정도 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급 수수료는 3.4% 증가했어요. 그리고 수송 저유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6%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입사한 사람들은 있지만은 고임금자들이 또 퇴사해가지고 이렇게도 된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가 회계 실적으로서 이 연말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한 6조 6천억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3,670억 원 정도. 이거로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해서 끝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고가 40%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데 재고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은 이 3천억 원대로 감소를 합니다. 영업이익은 원가회계는 그래서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런 이 산식의 이 모순이 원가 회계 자체가 이렇게 재고 감소 때는 모순이 좀 일어난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여러 번 이 상징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매출원가 이 산식 때문에 우리가 몇백 년, 한 200년 가까이 잘못된 사고방식, 상식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스루풋으로서 이 바벨 전략으로 재고 회전율을 상승하는 이 바벨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쪽으로 보더라면은 아까 6조 6천억 원이었는데 스루풋상으로는 6조 4천억 원이면은 그래도 2,583억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돈을 좀 더 벌어보자. 그런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2.6회전만 더 증문시켜보자. 그러면 이제 재고 회전율이 41회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매출은 6조 7천억. 그래서 2,870억이 남게 돼 있고, 재고만 감소시켜보자 할 경우는 2,583억 원. 그래서 292억 원 범위 내에서 아마 실질적인 결산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K 한국가스공사에 할 때 언급했듯이 유통업 성격이 강한 쪽에서는 매입 가격이 또 특히 내려갈 때는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게 유리한 거냐 아니면은 쌓아놓지 않고 줄이는 게 맞는 거냐 이걸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고를 감소하면은 그 영업이익이 또 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가격이 내려갈 때 재고를 좀 수량을 늘려야 된다 그러지만은 이게 이제 그 가스 사업이라는 게 저장 탱크 용량이 있기 때문에 뭐 항상 풀로 채워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여분율, 버퍼율이 있어가지고 탱크 운영도 아마 할 것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항상 그 이런 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때 뭐 재고를 더 사는 게 옳은 거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재고를 더 사는 게 옳으냐, 이거는 원가 회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휩쓸려 가지고 이 모순되는 사고 방식들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결론은 재고는 적게 가져가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네요.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60%. 그러니까 그 한국가스공사보다는 그래도 대우를 좀 받고 있네요. SK 디스커버리가 72.2% 지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6.35%, 외국인이 딱 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SK가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